자, 안녕하세요. 자,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 자, 우리 시장 코스피가 조금 조정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조금 쉬어가는 느낌. 어제 1% 정도 움직이고 오늘 0.1%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0.08% 조정인데 잠깐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조정도 아니에요. 그냥 약보합.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 뜨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035포인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지만 선물이 결과적으로 음,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닌 정도 수준,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음, 거기에 조금 눈치는 보는 느낌이에요. 눈치는 보는 느낌이고, 환율이나 유가 이런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환율도 1180원, 유가도 81달러 수준인데 시장은 차츰차츰 되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 제약바이오, 프레스리 바이오파마랑 바이넥스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거고, 끝부분에 제 시각과 조금 비슷한 다음 칼럼이 있어서 그 칼럼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리 바이오파마 오늘 7% 정도 달렸고요. 7% 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5% 선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오버나잇 하실 필요 없고, 보시는 것처럼 21선 탔다. 물론 아직 21선이 하방이기 때문에 힘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제 제가 대덕전자 차트 보면서 이격이 커지면 되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이제 이평선으로 되돌아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61선이나 121선이 2만 원대 후반 언저리에 지금 머무러져 있는데, 저 부분도 잡아먹으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하게는 아닐 수 있고, 조금은 답답하게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봉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24,000원대가 깨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 최 5거래일도 안 깨졌고, 회복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합치면은 한 8거래일 정도입니다. 8거래일 9거래일 정도니까 2주가 채 안 되는 거죠. 2주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때 24,000원대가 깨진 거잖아요. 이번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11월 초에 이거 뭐지 하면서 24,000원 상장됐던 그 첫 가격 그 자리,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 상장 이후로 가장 최저점인 24,000원대 그 자리를 한 번 정도, 한 주 정도 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바로 이번 주에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상패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이런저런 이유로 2만 원 찍고 올라오는 이 지금 저점, 지금 만들어낸 2만 원대 저점에서 따지면 한 20% 정도 올라온 자리인데, 그런 퍼포먼스를 그냥 다 놓치시는 거죠.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20%를 한 방에 다 먹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눠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얼마든지 퍼포먼스는 취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툭 건드리면 날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다 공시가 나왔는데 이 종목만 공시가 안 나왔어요. 3분기 실적, 사실상 3분기 실적이라 할 것도 없죠.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 쓴 거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어쨌든 어느새 24,350원이고요. 요렇게 짧게 끊어치는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충분하게 주가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방관하다시피 던져놓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내년에는 매출이 찍힐 거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성 공시를 내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는 이미 크게 반응했었고 식상하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나쁘게 말씀드리나요?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리대에선 충분하게 메리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줬던 그런 자리대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물론 거기에 선결되는 게 그때 같은 제약바이오 분위기나 수급, 어떤 여권 이런 세력들이 움직여 줄지는 조금 두고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프레시오 바이오파마를 움직였던 그런 세력들은 살아있는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충분하게 다시 매집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외인 기간 이 수급이 의미가 있겠냐마는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좀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높죠. 60% 넘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중심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다기보다는 상장은 우리나라에 되어 있고 우리나라 내국인이 대표긴 하지만 어떤 협력이라든지 퍼포먼스 승인이나 이런 쪽은 다 유럽이 됐든 다 해외로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간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외국인은 들었다 나왔다 이러고 있고 24,000원 회복. 전반적으로 가장 최근 뉴스는 이건가요?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이런 쪽에서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조금 한 발 앞선다. 물론 보여준 건 없어요. 기술 이전 협약을 맺는다든지 어떤 본계약 이전에 물량을 넘기기 전에 어떤 M&A를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타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CPI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 셀리드, 아이진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ST팜, 종군당 바이오, 큐러티스, 엔지캠 생명과학, 이셀 등 국내에서 백신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이 됐든 또 다른 백신이 됐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기업 그리고 산학 협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 K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징어 게임과 K바이오 계속 이야기죠. 계속해서 부각되는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야기 여러 번 드렸죠. 바이오 CDMO, 바이오 CDEMO.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데 그때까지 퍼포먼스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가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자리대에서 얼마든지 세력이 매집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살짝은 눈치 못 채게끔 자리대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바이넥스 볼게요. 바이넥스 하루 정도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가 0.08% 떨어진 것처럼 바이넥스도 한 150원 정도 1% 조금 안 되게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야, 이 바닥에서 뭘 쉬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제가 놓쳤던 공시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썩 괜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이넥스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누적으로 946억, 작년이 1300억 수준이었으니까 마지막 4분기에 한 350억 수준이면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죠.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고, 순이익은 영업활동 위에 뭐 투자활동이라든지 재무활동으로 뭔가 회사가 순이익에 플러스 되는 이익을 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3분기까지 누적으로 뭐 작년과 비교하고 YOY로 비교한 매출은 살짝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 잘 벌고 있다. 순이익으로 뭐 100억 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 주가 한번 볼까요? 작년 연말 주가가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자리거든요. 작년 연말 주가가 월봉으로 봤을 때 8, 9, 10, 11. 자, 작년 연말 7, 8, 9, 10, 11, 12, 26,000원, 26,000원, 2만원대 중반 언저리인데 지금 15,000원 정도 달리고 있으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과연 이 떨어진 이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지, 얼마나 회복할지, 어느 순간 회복될지는 거래량이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작년 연말, 올해 연초,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라오는 느낌의 거래량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5, 6, 7, 8, 5, 6, 7, 8, 9, 10, 11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 4월 달에 마지막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까지 거래량이 폭발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세력이 거의 안 움직이는, 일부러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 보시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죠. 이렇게 바닥에 이런 게 보시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월이기 때문에 곧 뭐 세력들도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때쯤 되면은 또 제약바이오의 붐, 결과적으로 뭐 K바이오, 뭐 여러 가지 백신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뭐 위탁 생산 이야기도 나올 거고 CMO, CDMO,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나 바이넥스처럼 이런 위탁 생산하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물량을 대주는 회사들도 충분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또 뜨거워지겠죠. 거래량으로도 그렇고 가격대로도 그렇고 미리미리 잘 공부해 놓으시고 그날 잘 포지션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고점 자리에서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퍼포먼스 더 기대하면서 오버나이트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시초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제 뭐 15,500원 그 정도 가격에서 정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얼마든지 뭐 오늘 저점 뭐 1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자리 때 저점을 본다라든지 이렇게 먹고 또 먹고로 가져가실 수 있고, 물려 계신 분들은 뭐 하염없이 기다리셔야 되시는 부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제약바이오 분위기 뭐 오늘 그렇게 깨졌냐, 그렇게 깨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셀트리온이 살짝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한 2%까지는 안 되고 한 1% 정도 조정받았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꾸준하고요. 뭐 SD 바이오센서 마찬가지, 시젠,
녹십자도 마찬가지, 뭐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봉은 양봉인데, 자, 셀트리온이 안 보이나요?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안 보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셀트리온을 한번 찾아볼게요. 셀트리온이 살짝 많이도 아니었어요. 많이도 아니었고 1.7%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23번대가 살짝 밀렸는데 뭐 다시 꾸준하게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셀트리온 한 번도 나쁘게 말씀드린 적 없죠. 결과적으로 뭐 거의 뭐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정식 승인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거고, 야, 결과적으로 지금 머크사 경구용 투여 치료제 나왔는데 이게 뭔 소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주사제는 다 사라져야죠. 그렇죠. 주사제는 다 사라져야죠. 주사제는 주사제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고 효용이 있는 거고요. 먹는 약은 먹는 약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고 효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다 주사 맞으러 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간다고 무조건 주사 놔주는 거 아니에요. 감기약 조제해주죠. 진단해주고 감기약 조제, 진찰해주고 감기약 조제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게 간편하다, 뭐 대중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신 분, 주사 한 방 놔주세요. 감기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주사 한 방 놔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사가 안 놔주죠, 주사 잘.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뭐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가 좋고 뭐 끝판왕이고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는 결과적으로 백신이죠. 백신 없이 게임 체인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무조건 걸려서 경구용 치료제 먹어야지 해결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중증이 됐든 입원 환자가 됐든 여러 가지로 의사 판단하에 경구용 치료제를 쓸 수도 있고 주사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레키로나주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다, 이런 뭐 조금은 무식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경구용 치료제나 주사제나 나름대로의 효용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럼, 다음 칼럼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증시 칼럼 한번 하나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요거는 어떤 종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조금은 거시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뭐 다른 칼럼들도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주가의 악재일까? 결과적으로 뭐 가격이 올라야지 주가도 오르는 거죠. 물건 가격이 안 오르는데 주가가 못 오르죠. 뭐 주식 투자의 상대성 원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냐, 비투 청산이냐, 매매 강도 증시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지 칼럼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칼럼이 이 칼럼이에요. 자, 억눌린 한국 증시, 억울한 조정을 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융장세, 어떤 유동성 랠리의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장세, 기업의 실적, 이익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움직이는 시장이 판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살짝 조정이 나왔고, 그게 마무리되면은 다시 달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도 저처럼 비슷하게 좀 잘못됐다, 왜곡되었다, 시장이 왜곡된 느낌이다, 과도하게 여기 칼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곡된 증시 상황과 함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딱딱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3분기 실적이 좋았죠? 근데 뭐 선반영 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증시가 안 좋아요.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가 안 좋을 거라고. 그러면은 다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자, 올해 1월달 이후 1월달에 반짝 한 15일, 20일 정도만 좋았고 1월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살짝 깨지는 느낌이었는데 2월달, 3월달, 4월달 뭐 바닥 찍고 올라왔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좋았나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3분기 실적으로 언제 반영했다는 이야기죠? 반영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지금 결과적으로 1분기, 2분기 뭐 기업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 뭐 반도체 이야기가 조금 안 좋게
있는데 메모리칩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뭐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20%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 60% 넘게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말할 것도 없어요. 100% 넘게 늘었어요. 이게 뭐 상상이 가시나요? 기업의 순이익이 100%가 늘었다고요. 이게 뭐 한두 기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장에 있는 100개, 200개, 300개 아니요 400개 기업 그건 대다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경기가 좋네, 회복이 됐네, 안 됐네, 이렇네 저렇네 말들이 많은데 수치상 통계상으로 이런 통계는 조작될 수 있는 통계가 아니에요.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증명되는 부분이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모범생, 딱 정각, 12시 정각 보시는 분들 주식 잘 못한다고 하죠. 이 사람도 좀 삐딱하게 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 12시 정각이 아니라 살짝 11시. 살짝 비꼬아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수출 통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계속 상반기 때 7, 8, 9 가서 이 기저효과만 안 터진다면 우리나라 성장 뭐 4%는 된다라고 저 3반기 때부터 IMF가 3% 이야기할 때부터 4%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 지금 통계 이 차트가 조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파란색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었고 빨간색이 가장 희망적인 전망이었고 회색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찍혔던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자, 뭐 1월달, 2월달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3월달부터 달라지죠. 3월달부터 실제가 훨씬 높아요. 4월달도 실제가 높고 5월달은 워낙에 뭐 수출 증가율이 뭐 40%를 확 넘어버리는 40% 후반대를 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이또이 친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실제 우리나라가 찍었던 수출 증가율이 또이또이. 물론 이 파란색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근데 자 6월달은 어떡하나요? 6월달은 자 비관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30%가 넘는 거의 뭐 40% 찍히는 실제 수출 증가율이 터졌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7, 8, 9도 기저효과가 터져가지고 조금 물음표가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7, 8, 9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보다 훨씬 수출 증가율이 높았고 10, 11도 10, 11도 지금 순항하고 있죠. 요렇게 기저효과를 따져도 충분하게 수출 증가율은 긍정적이었다. 뭐 이게 갑자기 내년 1분기에 꺾인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여기 중요한 점은 뭐 기저효과가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에요. 보수적인 시나리오 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요 마지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컴퓨터로 접속하시면은 더 조금 쉽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금융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칼럼 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칼럼 탭에서 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요 칼럼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버핏 지수를 설명해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가격대를 설명해도 마찬가지. 너무 높다, 이거 거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뭐 3,300까지 찍었다가 지금 3,000선을 허덕허덕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결코 비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지 않은 영역. 투자 심리는 결과적으로 뭔가요? 싸야지 살려는 느낌이 드는, 비싸면 팔고 싶은 느낌이 드는 요게 중심인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3,300포인트를 넘고 뭐 4,000포인트까지 뭐 다가가 있다면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 3,300을 넘은 자리에서 10% 조정을 받은 자리거든요. 뭐 이 조정이 왜 나왔는지 뭐 내년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수급인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3,300에서 10%더 넘어서
4천으로 다가선 게 아니라 3,300 최고점에서 10% 조정을 받고 3,00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박스권의 최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가 지금 밸류가 퍼가 지금 10배 수준이다라는 부분도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급 불안, 뭐 글로벌 수급, 외국인 투자, 뭐 기관 투자 이런 부분이 꼬이면서 조금은 말도 안 되게 왜곡된 느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억울함을 푸는 데는 조금만 시간을 갖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유니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분께서 달아주셨던 11월 11일자 뭐 가장 최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주일도 안 된 칼럼이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이어서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쪽도 나머지 섹터 쪽도 쭉 이야기 드리는 브리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린 칼럼도 그렇고 조금은 화면이 차트가 조금 작게 보여서 답답한 면이 있죠.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답답한 면이 있어서 컴퓨터로 영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저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